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문성미입니다. 저는 결핵과 그와 관련된 질환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같이 기침, 가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이 나고 체중 감소가 발생하고 객혈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보통 일주일 이내로 증상을 회복하기도 하는데 결핵은 그와 다르게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점차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런 결핵은 전염성 그리고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이 전체의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111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작년 올해 점점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10만 명당 약 38명에서 35명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폐결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 폐결핵은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전체 폐결핵 환자들 중에서 58%, 절반이 넘는 수가 65세 이상의 노인 폐결핵 환자들입니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말을 할 때 그 공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파된 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증식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피를 타고 콩팥이나 뇌, 뼈로 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핵 환자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꼭 반드시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출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의 면역력으로 그 균 자체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 노출되었을 때 그 균이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감염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 면역력으로 그 균의 증식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균이 내 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균이 증상을 일으키지도 않고 전염성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저희가 잠복 결핵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상태로 한동안 지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체 잠복 결핵 환자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된 상태의 결핵은 우선 절대 남에게 전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으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10%의 환자분들은 이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결국 자기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와 같은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핵의 치료는 여러 가지의 항결핵 약제를 병합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대에 복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빠지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용하는 시간대는 사실 식전 1시간 아니면 식후 2시간 같은 공복에 복용을 할 때 흡수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용하는 시간은 사실 아침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환자분들마다 특히 위장장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약이 독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장애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저녁 때 식후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대를 잘 지켜서 복용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폐결핵의 표준 치료 기간은 6개월입니다.
초반에 2개월 동안에는 집중 치료기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월은 유지기로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경과에 따라 결핵의 치료 기간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은 절대로 혼자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아주 만성적인 감염병이고 치료하는 데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다 나은 것 같아서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재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순환균들은 죽지만 내성을 가진 균들이 살아남아서 증식을 해서 내성결핵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약을 혼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 약제 중에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개의 약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균에 감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를 할 때에도 일반적인 표준 치료 약제가 아니고 신약과 같은 약들을 병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제내성 결핵은 작년에 460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전체 결핵 환자의 2.6% 정도에 해당합니다. 결핵 환자분들에서 특별히 결핵 전용 식단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결핵 치료는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드실 때에는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에 더 좀 신경을 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약제로 인해서 간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드시게 되면 간 수치의 증가가 더 악화되고 그러면 치료를 중간에 중단해야 될 수도 있어서 술은 절대 안 됩니다. 금주하셔야 되고요. 또 폐가 망가지는 폐결핵은 담배와 같은 흡연도 절대 삼가야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이 고생을 하다가 회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천천히 몸의 회복하는 속도에 맞춰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힘을 주거나 하는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핵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핵의 치료 성공률은 8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80%라는 수치는 치료 도중에 사망하신 분들을 치료 실패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사망하신 분들을 제외를 하면 치료 성공률은 93.9%, 거의 94%에 달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치료를 했을 때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가 끝나고 3% 이하의 환자분들이 재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런 재발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1, 2년 이내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료 종결하고 환자분께서 기침가래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게 되면 진료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서 완치가 되더라도 다시 다른 환자에 의해서 전염되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결핵에 관련된 검사는 보건소, 결핵전문병원, 그리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호흡기내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현재 결핵이 있는지,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지, 활동성 결핵이나 잠복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치료는 현재 국가에서 비용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 환자분들, 잠복결핵 환자분들 다 나라에 신고를 하고 그럼 나라에서 그 치료 비용 대부분을 대주고 있습니다. BCG 백신은 어린 시절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 결핵 감염, 결핵성 뇌 수막염이나 파종성 결핵 감염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BCG 백신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에서의 결핵 감염의 예방은 접촉자 검진, 그리고 잠복결핵 치료 이런 것들이 주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결핵 치료의 성공률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성이 없는 결핵의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이 94%에 달하고 다재내성 결핵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평균은 63%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치료 성공률은 77%에 달합니다. 이렇게 다재내성도 치료가 잘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신약들이 개발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신약을 이용해서 병합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잘 개발되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 전문가 치료를 위한 컨설팅 등이 있고, 또 치료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또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다재내성 결핵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병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되고 환자분들이 열심히 약을 잘 먹어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결핵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은 결핵약을 정시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드시면서 식사 잘 드시고 밤에 잠 잘 주무시고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인 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핵에 접촉되신 일반인 분들은 나라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제 결핵 환자에 노출이 되었다고 연락이 갈 건데 그 안내에 맞춰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서 혹시 결핵에 활동성 결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잠복 결핵 상태는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 분들께서는 평소에 건강검진 하시면서 폐 사진 한 번씩 찍어보시고 검진 받아보시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이상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나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될 때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